할머니의 직감 손자를 지킨 7시간. 주인공 이정숙 62세, 전직 초등학교 교장. 프롤로그 오전 10시 30분, 평범한 화요일의 균열. 손자 준호가 학교에 간 뒤 나는 늘 그랬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울린 전화. 화면에 떠오른 건 초등학교였다. 35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던 나에게 학교에서 오는 전화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할머니시죠? 준호 어머니 연락이 안 돼서요. 준호가 교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가 필요해요. 시간 10시 30분. 목소리는 젊은 여교사 같았다. 침착하지만 다급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지금 앰뷸런스로 이송 중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의 엄마 며느리는 출장 중이었고 아들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할머니가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그런데 응급수술비가 먼저 필요하대요. 얼마나요? 일단 300만 원 정도요.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나는 교장 시절을 떠올렸다. 학교 응급 상황에서는 항상 학부모 양쪽에게 동시 연락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나에게만? 하지만 손자 생각에 그런 의무는 금세 사라졌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죠? 시간 10시 41분. 할머니, 휴대폰 뱅킹 앱으로 바로 보내시면 돼요. 제가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그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내가 알던 그 학교라면 회계 담당자가 따로 전화를 걸어왔을 텐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김미영 담임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작년에 준호 담임은 박 선생님이었는데 올해 바뀐 건가?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 10시 45분. 할머니, 스마트 뱅킹 앱 있으시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해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선생님, 병원에서 직접 수납 처리를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수술실 들어가는 중이에요.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이 지연돼요. 그 순간 교장 시절의 매뉴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응급 상황 시 보호자 연락 순서는 1. 부모 양쪽 동시 연락. 2. 병원 직통 연락 3. 학교 공식 번호로 재확인. 선생님, 죄송한데 학교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드릴게요. 확인 차 말이에요. 할머니,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가 의식 잃고 있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장으로 35년 일하면서 터득한 게 있었다. 진짜 응급 상황에서는 담당자가 더 차분해진다는 것. 교사가 보호자에게 소리를 지른다. 이상했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할머니, 그 사이에 뭔 일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나를 확신하게 했다. 진짜 선생님이라면 보호자의 신중한 확인을 막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 10시 51분. 나는 전화를 끊고 준호가 다니는 학교 대표 번호를 직접 눌렀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입니다. 교무실 연결 부탁드려요. 2학년 3반 김준호 할머니인데요. 아, 네. 잠깐만요. 2학년 3반. 박선영 선생님 계시나요?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박선영. 김미영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진짜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준호 멀쩡히 체육 시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3. 할머니 속으셨네요. 시간 10시 54분. 진짜 박선영 선생님과 통화를 끝내고 나는 주저앉았다. 준호는 멀쩡히 운동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내가 거의 속을 뻔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상대방은 어떻게 준호의 이름과 학교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교장 시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여러 번 처리해봤기에 알았다. 누군가 우리 가족 정보를 미리 조사했다는 뜻이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아까 그 번호였다. 할머니, 왜 전화를 끊으셨어요? 애가 지금. 거짓말 그만하세요. 내가 끊어버렸다. 교장으로 일할 때 배운 게 있다. 확신이 서면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족을 조사했다면. 시간 11시 12분. 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각각 카톡을 보냈다. 보이스피싱 전화 왔어. 준호 응급 상황이라고 거짓말. 모두 조심하해. 그리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번호를 찾아 신고했다. 네, 할머니. 잘하셨어요. 요즘 손자 응급 상황 사칭이 많아요. 혹시 개인정보를 알려준 건 없으시죠? 아니요. 다행히 계좌번호 듣기 전에 끊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할머니, 2차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이번엔 다른 가족 사칭으로요. 내 예감이 맞았다. 교장으로 35년 일하면서 문제는 연속으로 온다는 걸 배웠다. 4. 엄마 사고 났어. 시간 12시 47분. 점심을 준비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 내 아들이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 지금 교통사고 났어. 상대방이 다쳤는데. 어디서? 많이 다쳤어. 광화문 쪽이야.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병원 실려갔어. 합의금을 내야 한대. 순간 아침의 기억이 스쳐갔다. 또 사기 전화인가? 하지만 이번엔 진짜 아들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수야, 영상통화로 바꿔. 엄마, 지금 경찰서야. 영상통화 안 돼. 빨리 도와줘. 교장 시절 학부모 응급 상황을 수없이 처리해봤다. 그때마다 내가 했던 말. 침착하게,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민수야,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했어. 응, 했는데. 시간이 걸린대. 상대방이 지금 당장 합의금 달라고 해. 얼마를 원한다는 거야? 500만 원. 엄마, 빨리 안 주면 고소한다고 해. 이상했다. 내 아들은 차분한 성격이었다. 회사 기획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황할까? 시간 12시 52분. 민수야, 나 지금 직장으로 전화해 볼게. 안 돼. 엄마 회사에 알려지면 나 잘린다고. 그럼 민수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 민수 아버지, 내 남편. 아빠는 지방 출장 갔잖아. 연락 안 돼. 모든 확인 경로를 차단하려고 했다. 아침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었다. 그때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민수야, 너 지금 목소리가. 감기 걸렸어. 응, 어제부터 목이 좀. 엄마, 그런 거 말고 빨리 도와줘.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제 저녁 민수와 영상통화를 했었는데 목소리가 멀쩡했다. 민수야, 어제 준호 숙제 도와준다고 영상통화했을 때는 목소리 괜찮았는데. 그건. 어제 밤에 갑자기 목소리가 흔들렸다. 진짜 내 아들이라면 엄마가 기억력이 좋네라고 웃었을 것이다. 시간 12시 55분. 당신 누구세요? 내 아들 휴대폰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엄마, 나야 나. 민수. 민수 학번이 뭐죠? 내가 교장 시절 늘 기억력 테스트로 썼던 질문. 그건 왜 갑자기? 35년 교직 생활에서 터득한 거짓말 탐지법이 발동했다. 진짜라면 즉답할 수 있는 질문에 머뭇거린다. 전화 끊겠습니다. 진짜 민수한테 직접 확인하고요. 엄마, 끊으면 안 돼. 나 정말 큰일 난다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즉시 민수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했다. 기획팀 이민수 대리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요. 민수 대리님, 어머님 전화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평소 목소리, 평소 말투. 감기 기운 전혀 없이. 민수야. 엄마가 거의 또 속을 뻔했어. 오, 엄마 휴대폰이 이상해요.
시간 1시 8분. 민수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아들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걸까? 민수가 회사에서 다시 전화했다. 엄마, 내 폰 메시지 기록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문자들이 막 보내졌어.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심장이 철렁했다. 어떤 문자? 대출 문자,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거. 그리고 엄마 번호로도 급전 필요하다는 문자가 몇 개 나갔네. 나는 급히 내 문자함을 확인했다. 정말로 민수 번호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갑자기 돈이 필요해. 카톡 안 돼서 문자로 연락해. 아침에 준호 사건에 정신이 팔려 못 봤었다. 민수야, 내 휴대폰 해킹당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지금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러 가려고. 시간 1시 22분. 나는 교장 시절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처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 추가 피해 차단, 2. 경로 파악, 3. 신고. 우선 가족 단체 카톡방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민수 휴대폰 해킹됨. 민수 번호로 오는 금전 요구는 모두 사기. 각자 확인 후 답변 필수. 며느리가 바로 답했다. 어머니, 저한테도 오전에 민수 오빠 번호로 급전 문자 왔었는데 이상해서 무시했어요. 속이 뒤틀렸다. 우리 가족 전체가 타겟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걸까? 교장으로 일할 때 배운 위기관리 원칙을 적용했다. 피해 규모 파악, 확산 방지,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시간 1시 35분. 나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다시 전화했다. 네, 오전에 신고하신 할머니시네요. 추가 피해가 있으셨나요? 네, 이번엔 아들 번호로 사칭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들 휴대폰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스미싱에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며칠 전에 문자 링크를 클릭하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기억났다. 일주일 전 택배 관련 문자가 왔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나는 그 링크를 눌렀었다. 하지만 이상한 페이지가 나와서 바로 껐었는데. 네, 있었어요. 택배 보상금 링크. 그겁니다. 그때 개인정보와 연락처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됐을 수도 있고요. 교장 시절 보안 교육을 받았던 게 떠올랐다. 한 번 뚫리면 연쇄적으로 당한다. 6.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2시 47분. 민수가 통신사에서 휴대폰 보안 조치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연락했다. 나는 안심하며 준호 방과 후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늘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셨죠? 현관문 밖으로 정장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공문서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내민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수사관이라고 적힌 카드였다. 사진과 직인도 있었다. 할머니, 오늘 2차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서요?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속지 않았어요. 문제는 할머니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다는 겁니다. 계좌도 위험해요. 교장 시절 불시 점검을 나오는 공무원들을 많이 봤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다. 정말 공무원이라면 먼저 전화로 방문 일정을 잡지 않을까? 어떻게 저희 집 주소를 아셨어요?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연계받았습니다. 긴급 사안이라서요. 그럴듯했다. 하지만 교장으로 35년 일하면서 터득한 게 있었다. 진짜 공무원은 절차를 더 중시한다. 갑자기 찾아와서 긴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시간 2시 52분. 할머니, 통장과 카드를 일단 보여주세요. 해킹 흔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오셔야 하나요? 아니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관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진짜 금감원이라면 사무실로 오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장을 왜 밖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교장 시절 가짜 장학재단 사기를 당할 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그럴듯한 서류와 신분증을 가져왔었다. 죄송한데 금감원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후 3시까지 처리 안 하면 계좌 동결 들어갑니다. 또 시간 압박이었다. 아침의 패턴과 똑같았다. 급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린다.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를 검색했다. 시간 2시 58분.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특별수사팀이라는 부서가 있나요? 오늘 제 집에 직접 나왔다고 하는데. 금감원에는 특별수사팀이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별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또 사기였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늦으면 정말 큰일 나요. 나는 112를 눌렀다. 경찰서입니다. 지금 제 집 앞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와 있어요.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시간 3시 3분. 밖이 조용해졌다. 현관 유리창으로 살펴보니 두 남자가 사라졌다. 5분 후 진짜 경찰이 도착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대면 사기까지 왔다는 건 조직적인 범죄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집 주소까지 알았을까요? 아마 개인정보 유출 때 집 주소도 같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오늘 총 3차례 공격받으신 거네요. 경찰이 말했다. 할머니, 혼자 계시지 마세요. 가족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순찰을 돌겠습니다. 7. 할머니가 지켜낸 우리 가족. 시간 4시 20분. 민수와 며느리가 급히 집으로 왔다. 준호도 학교에서 데려왔다.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저 같으면 첫 번째 전화에서 바로 속았을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 선생님 출신답게 정말 침착하게 대응하셨네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 가족 정보가 다 노출됐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보안 대책을 하나씩 정리했다. 우선 가족 암호를 만들어요. 진짜 응급 상황일 때만 쓰는 비밀 단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금전 관련 연락은 무조건 영상통화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로 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나쁜 사람들이 또 와요. 나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영리해서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어. 앞으로도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시간 5시 45분.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추가 수사 결과를 알려왔다. 할머니, 오늘 대면으로 온 사기범들을 CCTV로 추적 중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개인정보 유출 경로도 파악했습니다. 어디서 샜나요? 택배 스미싱 문자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깔린 악성 코드가 연락처, 문자 내용, 통화 기록을 다 빼냈죠. 그 순간 깨달았다. 7일 전 그 택배 문자 하나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교장 시절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다.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를 만든다. 할머니, 스마트폰 완전 초기화하시고 새 보안 앱 깔아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나 문자 링크는 당분간 클릭하지 마세요. 민수가 덧붙였다. 엄마, 제가 디지털 보안 교육해드릴게요. 이제는 할머니도 알아야 해요. 시간 6시 30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3번의 공격을 모두 막아낸 것이 믿기지 않았다. 며느리가 나를 도우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선생님다우세요. 그 침착함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35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나 봐. 특히 단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오늘 사용한 모든 대응법이 교장으로 일하며 체득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의심되면 끊고 직접 확인. 시간 압박에 휘둘리지 않기. 절차와 매뉴얼 준수. 가족과 동료에게 즉시 공유. 8. 다음 날 아침 그리고 새로운 일상. 시간 다음 날 8시 30분.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는 어제의 교훈을 수첩에 정리했다. 교장 시절부터 습관이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60대 할머니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칙 실전 버전. 1. 가족 응급 상황 사칭 대응법. 학교 병원 연락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재확인 필수. 가족 사고 응급 해당 가족에게 직접 영상 통화 시도. 시간 없다, 급하다, 더욱 신중하게, 절대 서두르지 말 것.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문자 링크 절대 클릭 금지 택배, 보상금, 이벤트 등. 앱 설치 요구 100% 거부. 원격 제어 프로그램 절대 설치하지 말 것. 3. 대면 사기 대응법.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무원 의심부터 할 것. 신분증 서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전화. 통장 카드 요구 절대 보여주지 말 것. 4. 가족 보안 원칙. 가족 간 암호 설정 진짜 응급 시에만 사용. 금전 관련 반드시 영상통화 또는 직접 만남. 의심 상황 즉시 가족 단체방에 공유. 시간 9시 15분. 분식집 카운터에 경고문을 하나 더 붙였다. 보이스피싱 주의. 의심되면 이정숙 교장 출신에게 상담하세요. 010. 단골 할머니들이 보시고 웃었다. 정숙이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 전문가가 됐네. 맞아요. 어제 3번이나 막아냈다니까요. 그때 깨달았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 3시 40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오늘 안전교육 시간에 선생님이 보이스피싱 얘기하셨어요. 그랬구나. 할머니처럼 의심하고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준호가 안겨왔다. 그 순간 느꼈다. 어제의 공포와 불안이 오늘의 자신감과 보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시간 7시 20분. 저녁 식사 후 민수가 말했다. 엄마, 동네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 해달라고 하던데요. 정말? 네. 실제 경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내가 이제는 어른들에게 가르쳐줄 차례였다. 한 달 후, 나는 경로당 강의실에서 3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직 초등학교 교장 이정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당할 뻔했던 보이스피싱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했다. 손자 응급 상황으로 시작해서 아들 교통사고 그리고 대면 방문까지. 하루에 3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다 막으셨어요? 교장으로 35년 일하며 배운 한 가지 덕분이에요. 의심되면 직접 확인한다는 원칙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조심할 수 있겠어요. 실제 경험담이라서 더 와닿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그날의 공포스러운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시간 오후 3시 30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3번이나 이겼다고. 나는 준호를 꽉 안았다. 내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이 아이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누군가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면 나는 35년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시청자를 위한 마무리 메시지. 이정숙 할머니의 실전 조언.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35년 교직 경험에서 나온 확인 습관 덕분이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가족 응급 상황 해당 기관 본인에게 직접 확인. 급하다, 시간 없다, 더욱 신중하게 대응. 문자 링크 앱 설치, 절대 클릭 설치하지 말 것. 대면 방문 신분 재확인 후 관련 기관에 문의. 의심되면 가족과 공유, 경찰 신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침착함과 확인, 그것만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